지난밤에도 새벽 3시까지 천장만 보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꺼풀이 무겁고 입안은 바짝 마르고 온몸이 천근만근인데 오늘도 또 버텨야 하는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수면장애 전문 신경과 의사 김민중입니다. 지난 23년간 이 분야만 파고들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많으십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20년, 30년을 잠 못 이루며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3주 전 제 진료실에 72세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제 얼굴도 제대로 못 보시더라고요. 눈에 핏발이 서 있고 손은 파르르 떨리고 선생님, 27년째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이분은 밤 10시에 누우면 새벽 4시까지 눈만 뜨고 계신데요. 낮에는 서 있다가도 졸려서 쓰러질 것 같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기 시작했고 가족들이 벌써 요양병원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그날 제가 이분께 딱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약도 아니고 비싼 기계도 아니에요. 여러분 집 부엌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날 밤부터 이분은 6시간을 푹 주무셨어요. 선생님, 이게 꿈인가요? 제가 밤새 잔 게 27년 만입니다.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고 목소리에 힘이 있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손주 이름이 기억나요? 어제는 같이 놀이터도 갔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그 3가지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소용없거든요. 집중해 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밤에 잠을 못 자는 진짜 이유는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 탓을 하시면 절대 해결 안 돼요. 제가 23년간 2,800명이 넘는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찾아낸 진짜 원인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머리에 열이 과다하게 쌓여 있습니다. 둘째, 목과 어깨가 밤새 긴장 상태입니다. 셋째, 뇌가 쉴 줄을 모릅니다. 이 3가지만 해결하면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불면증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뇌가 망가집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3개월 이상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해요. 이게 치매로 가는 첫 단추입니다. 두 번째, 심장이 위험해집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만성 불면증 환자는 심근경색 발생률이 정상인보다 3.7배 높았습니다. 세 번째, 면역력이 바닥을 칩니다. 잠을 못 자면 백혈구 기능이 40%까지 떨어져요. 작은 감기도 폐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느냐?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선생님?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제가 23년간 수천 명을 치료하면서 찾아낸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간단한 3가지 방법입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돈도 거의 안 듭니다. 첫 번째 방법, 집에 있는 쌀입니다. 쌀이요? 밥 짓는 그 쌀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믿기 힘드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5년 전 일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남성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퇴직 후 7년째 잠을 못 주무셨대요. 선생님, 밤만 되면 머리가 불덩이처럼 뜨거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짜 미치겠어요. 제가 진찰해 봤더니 목덜미 부분이 40도 가까이 올라가 있었어요. 정상보다 거의 4도나 높은 거예요. 이거 식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식히죠? 냉찜질은 안 돼요. 너무 차가우면 오히려 근육이 수축해서 더 긴장하거든요. 그때 제가 한의학 문헌을 뒤지다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어르신들이 밤에 잘 때 쌀 주머니를 목에 베고 주무셨다는 기록이었어요. 왜 쌀일까? 쌀은 천연 냉각제입니다. 성질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정확히 중간이에요. 그래서 체온을 서서히 흡수하면서 과열된 머리를 식혀줍니다. 더 놀라운 건 쌀알 하나하나가 목덜미 혈자리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특히 풍지혈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여기가 막히면 투통, 불면증,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쌀알들이 밤새 이 혈자리를 부드럽게 눌러주는 거죠. 마치 전문가가 지압해 주는 것처럼요. 제가 이분께 깨끗한 양말에 생쌀 한 컵 정도 넣어서 목 뒤에 받치고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반신반의하셨죠. 그런데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7년 만에 5시간을 잤어요.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잡념이 사라지더라고요.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뭡니까? 수면제보다 더 강력해요. 쌀 주머니의 효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머리의 열을 천천히 흡수해서 뇌를 안정시킵니다. 둘째, 쌀알이 목덜미 혈자리를 지압해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셋째,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스르륵 나는 소리가 백색 소음 역할을 해서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깨끗한 양말이나 작은 천 주머니에 생쌀을 한두 컵 정도 넣으세요. 입구를 단단히 묶어서 쌀이 새지 않게 하고요. 그걸 베개 및 목이 닿는 부분에 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발 사흘만 참아주세요. 사흘만이요. 사흘 후부터는 이게 없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익숙해집니다. 제 환자분들이 다 그러셨어요. 쌀은 한 달 정도 쓰다가 새 것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쓰던 쌀은 버리지 마시고 헹구어서 새들 먹이로 주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뻐근하신가요? 어깨가 돌덩이처럼 무거우신가요?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 뚝뚝 소리가 나시나요?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아닙니다. 이건 베개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베개, 그게 문제예요. 작년에 천안에 사시는 69세 여성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아침마다 목 통증 때문에 깨신대요. 선생님, 잠을 자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요. 밤새 고문당한 것 같아요. 베개를 20개도 넘게 바꿔보셨대요. 메모리 폼, 라텍스, 천연 소재, 심지어 150만 원짜리 맞춤 베개까지. 하나같이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수면 자세를 촬영해서 분석해 봤어요. 문제가 보였습니다. 베개가 너무 높아서 목이 앞으로 심하게 꺾여 있었어요. 마치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숙인 채 자는 것과 똑같은 자세였습니다. 이렇게 자면 어떻게 될까요? 목뼈는 원래 완만한 C자형 곡선을 이뤄야 해요. 그래야 목과 어깨 근육이 이완되고 척추로 가는 혈액이 원활하게 흐릅니다. 그런데 베개가 높으면 이 C자형 곡선이 무너져요. 목뼈가 일자로 펴지거나 심하면 역시자로 꺾입니다. 그 상태로 6시간, 7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목과 어깨 근육은 밤새 긴장 상태로 있고 뇌로 가는 혈액량은 30%나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한 이유입니다. 그럼 어떡해요, 선생님? 또 비싼 베개 사야 하나요? 아닙니다. 집에 있는 수건 한 장이면 됩니다. 수건이요? 네. 제가 이분께 일반 수건 한 장을 돌돌 말아서 목 아래에 받치고 자라고 했어요. 수건이 무슨? 그게 되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이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35년 만에 목이 안 아파요. 이게 뭐예요? 어깨도 가벼워요. 수건의 힘은 조절해 있습니다. 시판 베개는 정해진 높이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목 길이가 다르거든요. 키가 크신 분, 작으신 분, 목이 긴 분, 짧은 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수건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돌돌 말면 높아지고 풀면 낮아지고
내 몸에 딱 맞게 맞출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목뼈의 C자형 곡선을 완벽하게 지지해 준다는 겁니다. 서울대 정형외과 연구팀이 실험을 했어요. 목을 제대로 받쳐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평균 35% 증가한다고 합니다. 35%면 엄청난 차이예요. 그만큼 산소와 영양분이 뇌로 잘 가니까 깊은 수면 단계로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목을 제대로 받쳐주면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47분 늘어났다고 해요. 사용법 알려드릴까? 일반 수건 한 장을 가로로 길게 놓으세요. 그리고 돌돌 마세요. 굵기는 본인 팔뚝 정도가 적당합니다. 평소 쓰시던 베개를 베고 누우세요. 그 다음 베개와 목 사이 빈 공간에 그 수건을 쏙 끼워 넣으세요. 고개를 좌우로 돌려보세요. 불편하면 수건을 조금 풀어서 낮추고 너무 낮으면 좀 더 단단히 말아서 높이세요. 목이 가장 편한 지점을 찾으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딱 맞는 높이입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하실 거예요.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틀만 자보세요. 이틀만이요. 이틀 후부터는 수건 없이 못 주무실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150만 원짜리 베개보다 효과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앞에 두 가지만 해도 분명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이걸까지 하시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밤에 침대에 누우면 이런 생각하시죠? 내일 병원 가서 검사 결과 듣는데 혹시 나쁜 거 나오면 어떡하지? 큰아들이 요즘 연락도 없는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비가 모자라는데 낮에는 괜찮았던 걱정들이 밤만 되면 폭포수처럼 쏟아지죠. 전주에 사시는 77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선생님, 낮에는 멀쩡해요. 그런데 밤만 되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막혀요. 불안해서 미치겠어요. 검사해 봤더니 심장도 정상, 폐도 정상, 우울증도 불안장애도 아니셨어요. 그럼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밤에는 주변이 조용해지잖아요. TV도 꺼지고 사람들도 조용해지고 그러면 우리 뇌는 평소보다 3배 더 예민해집니다. 낮에는 별것 아니었던 걱정도 밤에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조용한 방에서는 시계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처럼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야간 증폭 현상이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걱정이 시작되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요. 이 호르몬이 나오면 뇌는 더더욱 잠들 수가 없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뇌를 강제로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 열쇠가 바로 향기예요. 말린 대추 아시죠? 시장에서 파는 그 대추 맞습니다. 대추요? 그게 무슨? 제가 할아버지께 말린 대추 서너 개를 작은 천주머니에 넣어서 베개 옆에 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3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이게 뭡니까? 향을 맡으니까 정말로 마음이 차분해져요. 걱정이 줄어들어요. 잠이 와요. 대추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세로토닌이 나오면 코르티솔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가라앉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대추를 심신을 안정시키는 약으로 써왔어요.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에도 나옵니다. 대추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잠을 돕는다. 실제로 서울대 한의학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어요. 대추 향을 30분간 맡은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평균 42% 감소했습니다. 대추 향은 우리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쉬어도 돼. 안전해. 내려놓아도 돼. 어릴 적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처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73%가 밤에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걱정거리는 늘어나는데
그걸 다스릴 방법은 모르시는 거예요. 대추 몇 알이면 됩니다. 사용법은 간단해요. 벌레 먹지 않은 깨끗한 말린 대추를 서너 개 준비하세요. 작은 천 주머니나 망사 주머니에 넣으세요. 베개 옆이나 밑에 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향이 약해지면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향이 유지됩니다. 팁 하나 드릴 거. 대추랑 쌀 주머니를 같이 쓰시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쌀이 머리에 열을 식혀주고 대추가 마음을 안정시키니까 완벽한 조합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쌀 주머니로 머리에 열을 식히고 목을 지압합니다. 두 번째, 수건으로 목을 제대로 받쳐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세 번째, 대추향으로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쓰시면 어떻게 될까요? 밤 10시에 누우면 30분 안에 잠들고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그게 가능해요? 저는 30년을 고생했는데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제 환자분들 중에 이 방법으로 효과 본 분이 2,800명이 넘습니다. 그중 87%가 2주 안에 수면의 질이 개선됐다고 보고하셨어요. 처음 제가 이 방법을 발견했을 때도 저 자신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방법들은 우리 몸이 원래 가진 자연 치유력을 깨워주기 때문이에요. 약으로 강제로 재우는 게 아니라 몸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없고 나이 상관없이 효과가 있고 오래 쓸수록 더 좋아집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거예요. 새로운 감각이니까요. 하지만 사흘만 참으세요. 사흘만이요. 사흘 후부터는 효과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일주일 후에는 나 요즘 잠 잘 자네? 하실 거예요. 2주 후에는 수면제 복용량을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실 수도 있어요. 3개월 후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밤 10시에 누우면 편안하게 잠들고 아침 7시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모습. 머리가 맑아지고 손주 이름이 또렷하게 기억나고 온종일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 친구들 만나서 웃고 여행 가고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하는 모습.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선물입니다. 반대로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밤도 똑같이 천장만 보고 모레도 피곤하고 한 달 후에도 여전히 고생하실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력은 더 떨어지고 몸은 더 무거워지고 우울감은 더 심해질 겁니다. 심하면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전부 합쳐도 5,000원이면 됩니다. 커피 2잔 값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능력을 깨워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불면증은 단순히 잠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력 저하, 치매, 우울증, 면역력 약화, 심장질환, 당뇨병. 모든 게 불면증에서 시작돼요. 반대로 잘 자기만 하면 모든 게 좋아집니다. 건강해지고 기억력 돌아오고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져요. 잠은 최고의 약입니다. 그 약을 여러분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사흘만 해보세요. 효과 없으면 그만두면 돼요. 하지만 효과 있을 겁니다. 제가 23년 경험으로 장담합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알 수 있어요. 가족,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불면의 밤을 끝낼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적어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께는 실천의 약속이 되고 다른 분들께는 용기가 됩니다. 나이 상관없이 깊은 잠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